지금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설레입니다. 어찌나 졸라대는지. 다시 찾아온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2탄. 네. 와우. 너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블럭 씨가.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네네네. 저희가 보통 특집을 이렇게 밖에 가까운데 두 번은 잘 안 하는데 예, 원하는 곡들이 또 워낙 많으셨다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노래도 많았고 또 역시 이 사람이라면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두 번 특집을 하는 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뭐 블럭 씨 잘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즐겁게 또 초심을 찾은 데뷔곡들 싹싹 긁어 모아 봤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 블럭 씨 초심 순수한지 얼마나 살린 선곡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도 지지 않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8월 20일 일요일 첫 곡으로 H.O.T의 전사의 후예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저희 PD님이 원래 저희가 어떤 음악을 들어도 이게 요지부동하신 분이거든요. 항상 이 돌하루방처럼 가만히 이렇게 묵묵하게 방송에 임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전사의 후예를 틀었더니 처음으로 굉장히 흥이 넘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 아기 캐둥이 분들은 이제 조금 이게 뭐야 아직 부모님들이 안 만나신 시점인 캐둥이들도 상당히 많을 때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럴 때 발표가 된 뭐 K-팝의 데뷔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H.O.T의 데뷔곡이지만 K-팝의 탄생에도 있었던 바로 그 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데뷔곡 중에서도 데뷔곡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K-팝의 데뷔곡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저희 또 이제 그 방송국의 PD분들도 연령대가 저희랑 좀 비슷해요. 다들 이제 근데 뒤에 이제 뭐 3세대, 4세대 분들도 이 곡을 무대를 한 적들이 그래서 있어요. 그 PD님들이 이제 자신의 젊었을은 좀 그렇다. 지금도 젊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이제 1세대 K-팝을 소환해 오거나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센세이션을 다시 한번 특집 무대로 되살리기 위해서 연말 시상식이나 뭐 이렇게 특집을 할 때가 있으면 항상 소환이 됐던 게 이 H.O.T의 전사의 후예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제 다들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또 사실 그 전사의 후예와 캔디가 또 먼 시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한 앨범에 있는 곡들이고, 근데 또 캔디는 또 리메이크도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약간 뭐 옛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클래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그리고 진짜 시작점에 있었던 것들은 계속 죽지 않고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데뷔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전사의 후예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앨범 제목부터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We hate all kinds of violence. 정말 지금의 사회에도 참 필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전사의 후예 부제가 또 폭력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사회 비판적인 가사로 데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K-팝의 데뷔를 이렇게 알렸는데, 그리고 이런 기조가 또 이 한 레이블 안에서 또 엑소의 마마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의 어떤 음악적 기반에 힙합과 R&B가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결과론적인 분석이기도 하고 뭐 그 이전 그룹과 차이가 뭐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K-팝 뭐의 데뷔곡이라는 어떤 그
그런 의미를 떠나서도 네. 저는 케이팝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데뷔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이 곡이 나왔을 때 충격을 저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네. 아직 그때 케이팝에 입문을 하지는 못했던 시기였는데 네. 저 그때 이제 아기였었거든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 이제 이 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온몸으로 겪었던 기억도 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H.O.T.보다는 서태지와 아이들 파였어요. 좀 더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가 그 정말 절묘하게 딱 타임라인이 바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996년이 여러분 한국 대중가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해 1월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은퇴 선언하고 막 헬리콥터 타고 저기 어딘가로 가고 네. 그 해 바로 H.O.T가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해였어요. 제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쨌든 10대라고 하는 이 대중음악씬에서는 새로운 어떤 뭐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힘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 구심점이 사라진 자리에 H.O.T가 툭 떨어진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룹의 형태도 다르고 사실 그리고 음악사에서 이들을 언급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기존까지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10대들의 파워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무수하게 많은 분들의 노력, 열정, 땀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K-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악 나눠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갑자기 저 지금 강의 나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K-팝의 역사 뭐 이런 거 강의 민간도 좀 나가고 학교에도 좀 나갈 때가 있는데 네네. 저도 모르게 약간 좀 뜨거워진 마음으로 네. 강의 앞머리를 한번 장식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도 캐둥이들은 또 이렇게 네. 또 좋은 강의를 네. 또 이렇게 편하게 또 듣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럼요. 네. 오늘 데뷔곡 특집 쭉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오늘 K-팝 메이트는 역대급 데뷔곡 특집 2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I know I believe in you. I think to me we are over now at the time so we together. Yeah, let's go, baby, one more time. 각설이는 작년에 왔다 잊지도 않고 또 돌아온다고 하죠. 저희도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역대급 데뷔곡 특집. 특집. Showtime. 달콤한 초콜릿처럼 녹아든 내게 빠져봐. 네, 역대급 데뷔곡 특집 오늘 2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피디님 재밌는 음악을 골라오셨.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one One more More Time으로. 네. 네, 우리 피디님 정말 오늘 전사의 후회 때 즐거워하시는 모습부터 네. 이제 마음이 좋아요, 저희가. 네. 저희 즐겁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ne More Time 돌아온 역대급 데뷔곡 특집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3번의 배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었던 곡들도 있고 진짜 우리 캐둥이들 들으면서 이거지 할 만한 데뷔곡들도 오늘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어허,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왜냐면 네. 제가 이 곡을 지난주에
언급을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이제 JYP 여성 아이돌들의 훌륭한 데뷔곡들을 이야기하면서 요거 또 픽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다른 곡이 더 좋았다. 얘기하면서 말만 하고 변죽만 울리고 제가 노래를 못 띄워드렸는데 네. 오늘 제가 또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어떤 곡이죠? 바로 미스 A의 Bad Girl, Good Girl. 이 곡이 말입니다. 네. 제가 또 말입니다로 시작하게 되네요. 네. 이때 아마 K-팝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곡의 센세이션을 기억하고 계실 거고 제가 이렇게 너무 뭐 단적으로 붙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진짜 저는 뉴진스급의 어떤 센세이션이 있었던 데뷔곡이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이 곡이 그 당시의 데뷔곡 기준으로 네. 그 말도 안 되게 빠르게 1위를 달성한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13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어떤 시대의 간극을 좀 느끼실 텐데 요즘은 이제 뭐 일주일밖에 활동을 안 하거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신곡이나 히트곡의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되지? 히트곡 곡 활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달은 이때만 해도 좀 하던 시기였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한 팀이 인기 궤도에 오르는 데 있어서도 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시대적인 바탕이 있던 시기였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데뷔한 이후에 이제 이 곡이 나온 게 2010년 7월 1일이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진짜 대단한 대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아주 그냥 드글드글하게 나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브리드나 굿바이 베이비 같은 곡까지 히트하면서 1, 2년 정도는 미세이의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였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 약간은 아픈 손가락 같은 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을 했던 팀, 그런 기록을 만들었던 팀이다 보니까 지금 미세이가 K-팝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남겨놓은 어떤 인상이나 아직 이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없는 이 상황이 되게 좀 안타까운 이 복잡한 감정을 들게 만드는 팀이자 데뷔곡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곡 대단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들어눕는 춤. 도 워낙에 시작부터? 다들 다 따라했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가사가 이제 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게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감성이에요. 그리고 이 앨범 표지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이용한 엠블럼 같은 어떤 마크를 계속해서 이제 미세이 초기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 정신하고는 너무 안 맞죠. 그렇죠. 이게 13년 전이니까 좀 용인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박진영 씨가 추구하던 어떤 여성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노는데 당당한 이 컨셉트를 내세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시대에서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그런 트랙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데뷔곡에서 느껴지는 네 사람의 멤버들 지아페이, 수지민 요 네 사람의 어떤 파워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어떤 탄탄함 이런 것들을 저는 이 곡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미지에 진짜 막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YP도 이렇게 걸그룹 곡들을 이제 데뷔곡을 좋은 걸 많이 냈지만 그 YG도 데뷔곡들이 좀 괜찮긴 해요. 공허해, 취향저격, 아니면 휘파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죠. 파이어. 저 사실 파이어도 이 미세이 노래랑 계속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레전드 날에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뤄뒀습니다. 파이어 대단했죠. 네네. 제가 가져온 곡은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뺏겼거든요. 그래요? 블록 씨가 먼저 보내니까.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땡땡 위키 같은 곳에 들어가 보시면 요 파트에 아마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의 코멘트들. 예, 왜냐하면 네네. 이때는 사실 인피니트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곡에 대한 코멘트를 좀 여기저기 하면서 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다 따놓으셨더라고요. 이 곡과 쉬즈백 네, 같이 담겨져 있던 이 곡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블럭 아기 평론가잖아. 거기서 네네. 아기 소리 듣기 쉽지 않네요. 어쨌든 네. 그 히치하이커 선생님의 맞습니다. 작품입니다. 많이 기발하시네요. 네. 들어도 새삼 세련되었고 참 좋은데 네. 그 이제 아브라카다브라만큼 약간 시대를 앞서간 느낌도 있고 그 기타 도입부도 그리고 요 안무도 단다닥 하면서 이렇게 땡기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도 이렇게 안무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메보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뷔곡들에 비하면 훨씬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지금으로 기준을 돌려도 되게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데뷔곡이 사랑받고 성공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데뷔곡 특집하고 이렇게 좋은 곡들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정말 성공한 그룹도 데뷔곡이 잘 안 된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인피니트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곡으로 활동을 문을 열었다. 네. 이 곡이 지금 들어도 좀 촌스럽게 들리지 않는 게 당시에도 달랐고 좋았어요. 그 당시에 트렌디한 사운드를 굳이 쫓아가지 않은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프로듀서인 히치하이커 씨의 색깔이 아주 진하게 묻어난 곡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오히려 이 데뷔곡을 좀 더 수명을 오래가게 만들어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곡이 인피니트의 그냥 데뷔곡이기도 하지만 콘서트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곡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이게 그 앵콜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인스피릿 분들, 우리 인피니트 팬분들은 이 곡을 부릅니다. 다시 돌아와, 그쵸. 돌아. 이거 앵콜하기가 네네네네. 너무 좋은 곡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도 뭐 인피니트 활동하는 동안에는 뭐 꼬리표처럼 달려다닐 수밖에 없는 대표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역대급 데뷔곡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 그리고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까지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 미스의 Bad Girl, Good Girl 듣고 오셨습니다. 둘 다 약간 그 2010년 정도에 발표가 된 곡들인데 지금 들어도 좀 진짜 촌스럽지가 않은 게 그들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뭐 다시 돌아와 이것도 그렇고 You don't know me 저희가 이 대 KBS에서 너무 이제 셔럿보이를 반복해서 틀긴 했는데 그때 뭐 센세이션 정말 대단했던 기억이 새삼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곡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유나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먼저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뭐 센세이션 얘기했으니까 센세이션 하면 이 곡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불경스럽게 이제 두 곡을 비교를 했습니다만 이제 뭐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당시에 음악씬에서 받아들였던 어떤 그런 충격 그리고 이들의 어떤 뜨거운 인기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제 2010년대 초반의 미스 A 그리고 2020년대엔 역시 이 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 봤어요. 그리고 공통점이라면 역시나 데뷔곡부터 어마어마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제가 못 틀어서 몸살 날 뻔했던 바로 그 곡인데요. 무엇이죠? 뉴진스의 Attention. 아니, 솔직히 이 곡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뭐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갈릴 수 있어요. 뭐 브로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호불호가 갈리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진짜 뭔가 좋은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어떤 기운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곡인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이 또 여러 가지로 좀 센세이션했던 게 보통은 이제 케이팝씬에서 최근에 티저를 그냥 막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공개를 한 이후에 앨범이 나오고 활동 2주하고 끝. 뭐 이거 이제 불만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앨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티저도 아니고 그냥 풀 뮤직비디오가 그쵸. 바로 공개가 되면서 네. 다들 그냥 순식간에 이 곡의 매력에 빨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보다는 기대의 충족이나 뭐 그 너머를 본 분들이 많았던 뭐 음악계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계에서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얹고 분석을 하고 했었던 곡은 맞아요. 그런 데뷔곡은 진짜 이 곡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데뷔곡이었습니다. 네, 준우 씨는 네. 어떠셨어요? 우리 블럭 씨도 이 곡 처음 아마 풀 뮤직비디오로 다 보셨을 텐데. 그쵸. 저는 뭐 사실 이 뉴진스의 어텐션 네. 처음 뮤직비디오 보면서 약간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과거에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했던 어떤 대중문화의 요소라든지 뭐 네네. 제가 즐겨 들었던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조각들이 쫙 모이면서 그래서 너무 저도 그게 신기한 게 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이 곡과 뮤직비디오를 듣고 보면서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40대 정도 된 분들은 막 무슨 스피드나 이런 그쵸. J-팝의 네네네. 어떤 진짜 빛나던 여성 아이돌들이 그 있던 시대를 추억하고 그쵸. 또 K-팝의 근본부터 찾아가시는 분들은 뭐 SES나 이제 진짜 또 그 초기의 느낌들을 찾아가시고 또 이제 조금 더 요즘으로 오자면 많이들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샤이니나 FX가 이제 한참 K-팝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던 이 대표님이 이제 그 뭐 수면 위로 좀 올라오던 시대 이때를 네. 소환을 많이 해서 희한하다. 이게 시대가 통일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뭔가 맑게 좋아했었던 어떤 청춘의 한순간, 문화예술의 한순간을 다 끌어올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굉장히 재미있었던 데뷔곡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뭐 아직까지도 이 곡은 그 톱10 차트 음원 사이트에서 30위권 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내후년까지도 볼 것 같은 느낌? 정말 역대급 데뷔곡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쵸. 이제 마음 같아서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SES의 뭐 I'm Your Girl이나 뭐 밀크의 Come to Me나 뭐 이런 거 한번 골라볼까 했는데 너무 좋죠, 컴투. 그런 것들도 정말 K-팝 역사에 남을 데뷔곡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네네. 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또 마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죠? 고른 곡 스테이시의 So Bad입니다. 아니, 하려고 했던 얘기 뭐 약간 인생을 걸고 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그럼요. 느낌이네요. 저는 비장하고 진지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스테이시에 얼마나 이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캐둥이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2탄 네. 하자고 했던 거 혹시 이 곡 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다. 이 한국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 한 곡만을 위해 달려왔다. 뭐. 대단하네. 네. 근데 뭐 그 데뷔곡이 요 정도로 뭐랄까 보컬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곡이 저는 많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컬로서 정말 퍼포먼스 있잖아요. 네. 가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멤버들이 모두 뛰어난 면모를 선보였고 무엇보다 이 멤버가 많음에도 음색이 정말 다 달라서 이 데뷔할 때부터 사실 빠르게 멤버들을 캐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정말 한 명 한 명 음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멤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눈이 가기도 했고 귀도 갔고 네. 그리고 그 히트곡 작곡가인 블랙 아이드 필승이 이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작을 했고 그쵸. 또 데뷔곡이고 그리고 막 외부 일 같은 것들로 다 밀어 놓으면서 정말 이 팀의 데뷔에 전력을 쏟는 모습. 네. 실제로 들어보면은 곡을 구성하는 소리라든지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정교하면서도 그 요소가 진짜 많아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쭉 후루룩 즐길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 이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구나 이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도
되게 캐치한 멜로디와 가사도 담고 있고 장르적으로도 약간 R&B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드럼앤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쓰면서 가요 필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세련과 네. 이 가요빌이 정말 이 황금 비율로 맞아요. 잘 제조된 네. 그 블랙 아이드 필스 네. 라도에 요새 네. 또 홍김동전에도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대표님의 네네. 네, 어떤 음악적 역량까지 아. 확인할 수 있는 곡이 바로 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것도 블럭 씨랑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소베드가 나왔을 때 진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인 그룹의 데뷔곡인데 그 무대에서 혹은 그 곡에서 모든 멤버들이 다 구분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그러니까요. 근데 스테이시가 그걸 해낸다. 네. 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멤버들의 어떤 뚜렷한 개성도 개성이지만 자, 그것을 곡과 무대로 담아내고자 노력을 한 그 이제 제작 기획자 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녹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곡을 들으면서는 진짜 뭐랄까 그 어떤 블랙 아이드 필승이 만드는 그 걸그룹의 기준이 되는 어떤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런 노하우와 이 정말 또 열심히 트레이닝을 거쳐서 끝 데뷔까지 하게 된 이 스테이시 멤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네.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이 스파크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데뷔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가창력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그러니까 레코딩된 음반에서 들려줬던 어떤 보컬의 디테일들을 라이브에서도 그대로 구현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맞아요. 치열하게 준비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뭐 K-팝 상향평준화 얘기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그룹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신인의 무대라고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파워를 보여줬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볼까 싶네요. 네, 저희가 꼽아본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2탄의 두 곡입니다. 스테이시의 So Bad 그리고 뉴진스의 Attention 이어 듣고 오실게요. 스테이시의 So Bad, 뉴진스의 Attention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네. 데뷔곡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퀄리티들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쵸. 그죠? 자, 네. K-팝 메이트 계속해서 저희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 함께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두 곡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약간 3세대, 3.5세대 대표들의 데뷔곡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저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곡을 제가 지난번에 잊었더라고요. 음, 네, 이 곡을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어떤 곡이길래? NCT의 데뷔곡. NCT를 처음 세상에 내보낸 곡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죠. 네. NCT U의 7번째 감각. 이제는 뭐 칠감 요 두 그렇죠. 글자만으로도 모든 K-팝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는 네. 그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곡 진짜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이게 캐둥이들 안에서도 대단했지만 그냥 진짜 음악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맞아요. 업계에서도 네.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고 네, 뉴진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진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데뷔곡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요 곡 나왔을 때 글이나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확실히 이 곡은 존재 자체로 어떤 역사가 있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K-팝 레이블 안에서도 어느 하나의 기점을 마련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네. 이거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아직까지 NCT의 네오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저 진짜 실패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곡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곡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제 안에서는 좀 알 수 없는 그 네오함의 설득력을 충분히 데뷔곡부터 구축하고 있었던 곡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NCT U의 요 조합 네. 그 이제 태용 도영, 텐, 재현, 마크 요 조합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시티즌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캐둥이들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웅성웅성한 그쵸, 반응이 그쵸, 그쵸. 있을 정도로 네. 진짜 좀 뭐 어떤 전기를 만든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정말 약간 그 쿨하다는 느낌을 맞아요. 되게 막 억지로 막 애써 막 우리 쿨해 이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 쿨한 바이브를 보여주면서도 맞아요.
되게 당대 비슷한 시기의 어떤 뭐 장르 음악이라든지 뭐 북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네. 그런 곡들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레이블의 약점 중에 하나였죠. 랩. 그거를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지워낸 그 약점을 지원해다 못해 약점을 강점으로 돌려버린 그런 That's a 곡입니다. long ass ride. 그러니까 그거 뭐 엄청난 유행이었고 저거 티셔츠도 사서 입고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퓨처 베이스 뭐 이 장르를 또 네네. 이제 케이팝 씬에 아주 깊숙이 집어넣은 대표곡이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이 곡도 요즘 들어도 전혀 손색이 맞아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블럭 씨가 꼽아온 또 데뷔곡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야, 이거 약간 픽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렇죠. 네. 제 픽은 세븐틴의 아낀다입니다. 뿌뿌뿌. 이 곡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 중요한 사회. 것 중 하나가 기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부터 기세가 좋았던 그룹이 세븐틴이고 맞습니다. 그 다이넌 그룹이 굉장히 좋은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자체적인 컨텐츠들을 이제 데뷔 전에도 맞습니다. 이미 낸 바 있고 네. 그런데 다이넌이기 때문에 사실은 멤버들 각각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 쉽지는 않고 설령 어느 뭐 특정한 멤버들을 밀어주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세븐틴은 멤버들이 직접 뭐 안무부터 작곡까지 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뭐 래퍼들도 있고 뭐 그런 호시 같은 존재도 있고 이렇게 다 네. 있지만 근데 세븐틴은 저는 그 예전에 어떤 글에서 제가 세븐틴에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세븐틴이야말로 팀워크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K-팝 내에서도 좀 그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던 감동을 음악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되게 증명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팀워크랑 솔로는 결코 이렇게 양자택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팀워크가 강하면 결국 개개인도 함께 빛을 본다는 걸 좀 증명하는 게 세븐틴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아낀다의 기세가 손오공까지 이어진다.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잃지 않은 게 저는 그게 세븐틴의 진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다이논 그룹들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이 팀을 가장 단단하게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블럭 씨가 뽑아오신 데뷔곡입니다. 세븐틴의 아낀다 듣고 오늘 살짝 마무리해 볼게요. 데뷔곡 얘기 해도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역시 첫 시작 얘기하는 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좀 설레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데뷔곡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공한 데뷔곡은 자연스럽게 서사가 글쎄요, 그 앞뒤로 끌려다니니까 또 할 얘기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제 추천곡이었죠. 천하제일 데뷔곡 대회에서 제가 꼽은 NCT U의 7번째 감각 띄워드리면서 K-팝 메이트 마무리할게요.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격주 K-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